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0쪽 3단원입니다. 지금까지 2단원을 마치고 오늘부터 3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3. 미디어와 수학. 소단원 두 개가 있죠. 1. 수와 집합. 2. 확률. 오늘은 수와 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1조. 우리 주변의 사물은 다양한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을 수 있다. 종류별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해진 단위로 묶어진 것을 모임 또는 집합이라고 한다. 사람들을 여러 사람 모으기 위해서 어디 앞으로 집합하시오 이런 표현을 쓰죠. 운동장 앞으로 집합하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확률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뉴스 일기예보에서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퍼센트의 기준은 100이죠. 80은 100에 가깝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우산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비율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은 어떠한 일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 단원에서는 집합과 확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거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어떤 자료를 관리할 때 종류별로 묶어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묶을 것인가. 그래서 자료를 관리할 때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죠. 그게 집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죠. 그런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52쪽 보겠습니다. 수와 집합 페이지 52쪽.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제로 집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합집합, 교집합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합집합이 무엇인지, 교집합이 무엇인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합창 단원 40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안경을 낀 사람이나 남자 또는 여자 등의 모임으로는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키 크고 아름다운 사람 모이세요 이러면 망설여지죠. 어느 정도 커야 내가 저기에 갈 수 있는지. 아름다운 사람, 내가 과연 아름다운 사람인가? 어느 정도로 아름다워야 저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하죠? 네, 이런 것은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낀 사람, 명확하죠? 내가 안경 꼈는지 끼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53쪽을 보겠습니다. 준비하기 학습이죠. 1번. 대상을 분명하게, 중요한 거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은 어느 것인지 찾아봅시다. 예쁜 사람들의 모임. 어느 정도로 예뻐야 내가 예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쁘다? 예쁘지 않다? 좀 애매하죠. 어렵습니다.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저 모임에 예쁜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도 될런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합찬단 중, 그다음에 치마를 입은 단원들의 모임. 치마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그다음에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어느 정도의 값을 비싸다고 표현해야 할까? 좀 애매하죠.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키가 큰 사람. 어느 정도로 커야 키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기준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은 2번만 가능하죠. 내가 치마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음 2번.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모임을 찾아봅시다. 40대 이하 남성들의 모임. 이하라는 것은 40세를 포함해서, 이하는 포함하면서 작은 수죠. 그럼 40, 39, 38 이렇게 계속 40을 포함해서 작은 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다음에 안경 낀 남자. 안경 꼈는지 끼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연 나는 노래를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 내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이 아닌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지 않은 모임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3번만 분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 54쪽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기준이 분명한지 분명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준이 분명하다면 집합이고 분명하지 않다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집합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하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합은 원소들의 모임이겠죠. 원소가 모여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공집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유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한정돼 있다, 유한하다, 개수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을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다, 많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 이상인 수. 이러면 이상은 10을 포함한다 그랬죠. 10을 포함하면서 큰 수예요. 그러면 10, 11, 12 계속이죠.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해당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원소가 0개인 것,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제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명확하게 모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12의 약수의 모임. 12의 약수는 곱해서 10이 되는 수죠. 1 곱하기 12. 2 곱하기 6도 12. 그 다음에 3, 4, 12. 3과 4 사이엔 숫자 없죠. 이렇게 해서 모두 12의 약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명확하죠. 분명하죠. 그래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의 모임. 어느 정도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집합이 아니다. 아름다운 장미꽃들의 모임. 장미꽃이 아름답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뻐야 아름답다고 하는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분명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수. 어느 정도라야 큰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집합인 것은 1번입니다. 네, 다음 2번. 무한. 이때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없설무. 한계가 없는 집합. 그럼 원소가 많은 거죠. 끝이 없이 많은 것. 그러면 무한 집합인 것을 찾아보자. 1부터 10까지의 수 중 홀수 1부터 10까지예요. 그럼 여기에 홀수는 뭐가 있나요? 1, 3, 5, 7, 9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네, 원소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유한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원수가. 그래서 이것은 유한 집합입니다. 한계가 있다.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8의 약수. 8의 약수는 곱해서 8 되는 수죠. 그래서 1 곱하기 8. 2 곱하기 4. 중간에 3은 8의 약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4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있을 유자예요. 유하는. 한자. 정해져 있다. 이때 유자는 있을 유자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4 중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딱 2개네요. 이것도 2개라고 정해져 있어서 이것도 유한 집합입니다. 그 다음 4의 배수. 4를 한배한수, 4일은 4죠. 4이 8, 4, 3, 12, 4, 4, 16, 4, 5, 20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없다. 무한 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집합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집합이 무엇인지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